부동산 가격 추이를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의 가격 추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역별로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의 가장 큰 변화는 네. 지방은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부산이 최근에 아.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 하락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음.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네. 수요가, 그러니까 그 높은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유효 수요가 부족하니까, 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요가 감소한 상황 속에서 거래도 빈번하지 않고, 음. 대신 이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하락하면 거래량이 일부 회복되긴 해요. 그걸 사니까 누군가. 예. 그래서 좀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이런 이제 변화고요. 근데 세종 같은 경우는 가령 여야가 거의 공이 그 뭐 국회도 이전하고 뭐도 다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역 호재가 굉장히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세종은 그래도 좀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제 개념 이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다는 건 뭐냐면 주식 시장화 돼 있는데 아까처럼 뭐 국회 이전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좋게 나오는 거 알고 있으면 실적 발표하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형국이거든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런 뉴스가 막 나오고 이래도 세종의 전체 시장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종은 또 하나 특징적인 건 뭐냐면 그 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집값 회복이 좀 어려운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그게 이제 대전이라든가 예. 이런 지역들. 근데 반면에 이제 울산이 최근에 하락폭도 적고 예. 뭐 조금 상승하다가 그러니까 하락폭이 굉장히 적거든요. 다른 예. 지역보다. 거기는 예. 뭐냐면 투자 비율이 적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서 실거주 비율이 거의 거기는 60% 이상이거든요. 그때 후반대. 그런 말씀하셨죠. 울산이 오르면 고점이다. 고점이다. 그러니까 울산까지 가서 막 샀으니까. 울산까지 가서 투자자들이 샀으면. 예. 되게 안정적인 도시인데. 예. 그래서 울산이 그런 특징적인 모습이 있고 음. 일단 서울이나 수도권을 보면 지금 상황은 아주 단계적인 상황만 말씀드리면 올해 1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까지 1월까지 가격이 빠지다가 2월부터 거래량이 회복하고 가격이 좀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예. 회복이라는 게 뭐 상승을 말하는 건 아니고 하락하는 비율이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긴 좀 힘들다. 제가 이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서울 아파트를 전체를 보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를 구별해서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예.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는 곳만 거래가 돼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시는 뭐 압구정 뭐 갑자기 신고가 찍었다. 이거는 시장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거는 그들만의 세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그런 아파트들의 시세 상황은 그렇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저는 전망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이 8만 가구 이상이거든요. 예. 일단 집을 내놨어요. 팔려고. 어. 그런데 거래가 안 되잖아요. 음.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면 이제 가격을 낮출 거란 거죠. 그런 상황이 하반기로 이어지면서 그렇게 되면 가격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가 뭐 총선도 끝났는데 대출이 지금 뭐 별로 안 되고 있으니까 또 대출 규제 완화랄지 뭐 이런 규제 완화책을 낼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그래서 네. 뭐 신생아 대출을 그 소득 기준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거 올렸죠. 2억 원으로. 그래서 일부 효과는 있는데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막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오르고 이러긴 힘들다고 보고 있고 예. 또 하나 만약에 뭐 DSR 규제도 없애고 대대적으로 주택 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럼 예. 유효 수요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한국 경제를 그냥 망가뜨리고. 가자는 거죠. 가자는 거. 골로 그렇죠. 가자는 거 쉽게 말하면. 그렇죠. 네, 그렇게 예. 되면 시장 금리가 급등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그럼 기업들이나 아니면 중소 영세업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금이 전부다. 부동산으로 몰리면. 네, 그러면은 더 이쪽 금리는 올라갈 테고.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자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요가 이쪽으로 몰리면 다른 쪽에서 금리를 높게 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러기에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끝까지 가보자 한번 이러면 모를까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아무리 이번 정부라도 본인들이 긴축 재정하고 뭐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부동산 때문에 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정책을 내면서 하락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잡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빠지면 안 돼 이런 그렇지. 식으로. 예. 그런데 이게 이제는 저는 버틸 힘이 점점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수급적으로 보면 매물이 증가하고 수요는 없는 상황에서 그거면 집값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걸 막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신문들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집 가격이 바닥을 친 것 같다. 가격이 올랐다. 여기도 올랐다. 저기도 다시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지난해 예. 그 5월부터 10월까지 집값이 최근처럼 조금씩 이제 오르고 지수가 좀 오르고 똑같은 얘기했어요. 바닥 찍었다. 다시 빠졌잖아요. 그러네. 너무 단기로 보고 있다. 그렇죠. 아, 아니 세상에 그 지수를요 음. 주간마다 국가기관이 그렇지. 발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 주식시장도 아니고. 그렇지. 저는 민주당이 이거 반드시 없애야 된다. 아, 주간 발표하는 거. 이거 한국에 한국부동산원에서 네, 이거요. 뭘 하든 이거 없애야 된다.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공공의 이익에 전혀 기여하는 게 없어요. 그러네. 근데 왜 네. 세금을 들여서 매주 그 부동산 지수를 발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음. 틀려요. 그렇지. 그러니까 왜 지금 거기서 왜곡이 일어나냐면 네. 선생님 이 지수를 결정하는 건 어. 표본 조사를 하는데요. 전국의 아파트를 3만 5천 개 정도 지정합니다. 그걸 이제는 매매 첫 번째 방법은 매매 가격이 있으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요. 그건 맞죠. 근데 매매 거래가 없는 경우, 예. 그러면 없는 경우는 직전 거래나 아니면 그 매물 호가를 기준으로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세 번째도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매물이 풍부해야, 그러니까 매매가 풍부해야 예. 이 지수가 정확하게 산정이 돼요. 어. 그런데 지금 한 주에 전국에서 매매가 8천 건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예. 예. 그러면 3만 5천 개를 표반 조사해야 되는데 그게 다 거래가 안 돼. 쉽게 말해서 거래가 어떻게 돼요? 그러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실제 거래가 아니라 결국에는 특히 예를 들면 매물 호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수가 산정돼요. 아. 근데 최 기자님 보세요. 내가 집을 갖고 있어도 내놔요? 예. 높은 가격이네. 그렇죠. 일단 높게 보고죠. 근데 네. 매물이 증가할 때는 항상 호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거래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내린다고요. 그러네. 근데 공교롭게도 올해 1월부터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예. 매물이 증가하면서 매물 호가를 호가를 올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요. 거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왜곡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지수를 보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언론은. 그러네. 서울의 아파트가 3주째 바닥을 찍었다. 음.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반등했다. 이거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그 본인이 사는 지역 무슨 뭐 동작구다 그러면 동작구에 뭐 본인이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그냥 본인이 직접 그 클릭해서 보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예.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오르고 있는 게 아니네. 예. 오히려 일부 떨어지는 것도 있네라는 예. 걸 확실히 아실 거예요. 이건 다 공개가 돼 있는 거니까요. 네. 예.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분석도 해드리는데 음. 어쨌든 광수해복도법에서 그런 걸 하잖아요. 아. 리서치를. 예.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해 보면 여러분들이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수를 보는데 왜곡이 많이 된다. 예. 특히 거래가 없을 경우 더 왜곡이 큰 거죠. 예. 그럼 그 무주택자 서민들 위해서 이게 내 집 마련할 때 꼭 지켜야 할 원칙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 워낙 그 부동산이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집 마련의 계획은 분명히 가세요. 그런데 지금은 언제 사야지를 더 고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뭘 사야지가 아니라. 예. 그래서 그 언제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아주 시장 차원에서만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내 집 마련할 때 시장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시장 차원에서 마련한다면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나 아니면 내가 뭐 관심 있는 아파트 아니면 시장에서 거래가 증가할 때가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다. 그래서 거래량을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언제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 언제? 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경영의 경제어도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